파일을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발주처는 제가 아까 오수중학교를 하나 다운받아 놔가지고 발주처는 그 학교에 맞게끔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류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와는 틀리게 이 식품 공동 코드명에 선생님이 이렇게 주문해 주신 양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품목을 매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하고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단가가 들어가게 되고, 일단은 또 수량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량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매핑을 해놓은 거는 정보가 남아 있어서 그 다음에 창을 닫았다 열어도 이렇게 다시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매칭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품목들을 매칭을 해주시면은 향후에 발주자 등록을 할 때도 이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이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견적단가, 발주단가를 딱 입력을 다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수량이 지금 인식이 이게 발주서가 예전 거를 그러니까 다른 달 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4월 거가 안 맞아서 실제로 4월 거 견적서를 이제 시스템에서 EAT에서 다운받으셔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수량이 입력이 되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이 확인이 되면은 이 견적상의 총 금액과 매칭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틀렸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EAT를 쓰고 선생님들하고 파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여기 총액이 틀렸을 때는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여기서 일일이 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받는 것들이 그 구매정의 통계표를 받으면 좋지만 구매정의 통계표가 아닌 상태에서 EAT에서 견적서를 받기 때문에 EAT 상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현재로서는 이 기능이 총액만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건당 금액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현재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은 이 기능들이 나중에 발주서 올리실 때에도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아까 그 열었던 파일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그 날짜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이것들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익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들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총 수량이 나오게 되고 전체 금액을 이 시스템 계약금에 등중해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이 끝나고 나서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수발주 관리에서 발주서 업로드, 여기 급식센터에 발주 관리에 발주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발주서, 아까 그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켰는데, 발주서에서 EAD 업무를 등록을 하시고, 이 발주서를 실제로 등록을 해주시면은, 아까처럼 뭐 이제 기존의 임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여러 번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서를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의 이 주문해 주시는 이 상수 내역들이 기존에 로그가 남아 있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첫 달에는 이 시스템을 쓰시면서 만약에 처음으로 발주서를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이 기록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하나 매칭을 해주셔야지만 이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동일한 그 식품 설명을 가진 품목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존의 기록을 통해서 향후 우리 등록된 상품명하고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고정 단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4월 달에 발주 단가로 등록해 놓은 것들을 인식을 하게 돼서 이 상품의 이 단가가 정확하게 상품명과 단가가 이렇게 자동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주서를 등록을 하실 때에는 아까 계약금액 검증에서 매핑을 해 놓으신 기록들이 딸려오게 되고 혹시라도 이미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주서를 업로드 하셨다면은 기존의 기록들을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므로 발주서를 올릴 때 시스템에 올리는 이제 시간이 이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면서 그 발주서 올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시스템 등록이 끝나면은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발주 누르시면은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 품목들이 맞게 들어왔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가 끝났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누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발주서 업로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발주에 가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주 단가와 수주 단가를 미리 입력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지 못한 이 지정 수주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시스템에 이렇게 업로드를 했을 때 상품을 보시면은 4월 달로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오수중학교 품목들이 이렇게 다 시스템에 등록이 되고요. 단가는 우리가 등록해놓은 발주 단가를 자동으로 따라와서 발주 단가를 입력을 하시고 이 수주 단가 우리가 실제로 업체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 금액을 미리 입력을 다 끝내시면은 실제로 여기 시스템이 업로드함과 동시에 이 수주 단가가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 발주 단가와 수주 단가가 등록이 끝난 상태에서 발주서를 업로드 하셨을 때는 주문 단가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 수주 단가도 입력이 끝나므로 실제로 한 달 단위의 공급이 끝난 이후에는 업체들과 여기 이제 학기 한 달 동안 공급을 하면서 이제 변경되는 내역들만 꼼꼼하게 시스템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정산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달이 공급이 끝나고 한 달 단위 공급이 끝나고 이 전체 총액에 관련해서 업체의 금액과 업체 영수증과 맞는지 서로 검토만 해주셔서 정산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태 발주서를 올림과 동시에 이렇게 수주까지 완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수주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수주는 저희가 아까 이 발주단가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농가와 입고단가, 수주단가까지 등록을 해놓은 상태 이 파일 하나를 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정수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에 가셔서 이 조회 버튼 아래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까 그 동일한 엑셀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상품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가져오기 컬럼 매칭해서 품목 그리고 농가 그리고 시작일과 종료일 이 네 가지만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상품이 농가를 통해서 공급업체가 있다 하면은 공급업체만 하나 더 셀을 추가해 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센터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지역 가공품이나 뭐 육류나 이런 데서는 바로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매칭을 해주시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상, 이미 이건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존재라고 뜨는데 이런 식으로 정상으로 다 표기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데이터 추가를 정상인 것만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데이터 추가를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에 등록이 지정수주가 됐을 때는 이 해당하는 품목은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군산과 기준으로 보시면은 적양배추 친환경으로 들어오는 우리 발주 품목은 자동으로 3월 한 달 동안은 군산 먹거리 통합제휴센터로 수주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육류를 올렸을 때도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육류를 공급하는 업체인 한성상례로 지정수주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발주서를 올림과 동시에 이렇게 자동으로 수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으로 수주가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발주서를 일일이 뭐 유선으로 송부하거나 엑셀 파일을 정리해서 보내주시 마시고 여기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에 이 농가 관리의 공급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서가 정상적으로 한 달 단위 발주서가 다 등록이 끝난 이후에는 이 급식센터 메뉴에 가셔서 이 설정에서 공급자 계정 관리를 가셔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상품을 하나 등록을 하게 그 업체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공급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정원을 아이디를 이 시스템의 아이디를 만들어 드리겠다면은 이거는 한글 아이디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한글로 그 공급자, 농가 명이면은 뭐 홍길동이라 하면 여기 홍길동이라고 적어주시고 계정도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계정 중복 확인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생성하시면 되고 이 농가는 이제 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가공품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급자를 책정을 해주시면 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맨 아래에 이렇게 계정이, 공급자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계정이 생성이 되시면은 이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권한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접근과 엑셀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이 네 번째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거는 어차피 중복되는 내역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이 기능을 주시고 이 허용 매장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용 매장이 체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이제 공급자한테 이런 식으로 권한을 다 주시고 나서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각 실무자 담당자분들이 설치했던 파일을 보내주시고 아까 우리가 만들어드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게 하면 됩니다. 이제 청정원 같은 경우를 방금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거를 그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이제 만약에 공급자가 이거를 로그인 하신다고 하시면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드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만들어드린 아이디가 청정원이었고 비밀번호가 111 해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업체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업체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지금 잠시만 업체 로그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었다고 해서 이 시스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아이디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드린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 우리가 만들어드린 비밀번호를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실제에서 업체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업체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시스템에서, 잠깐만요. 우리 시스템도 같이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이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기에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청정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일반 가공품이기 때문에 일반 가공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농가가 청정원이기 때문에 청정원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정원으로 수주가 돼 있는 품목들만 지금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청정원으로 수주되어 있는 품목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주를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업체에서는
이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 여기서 발주일 납품량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발주일 납품량이 들어가면서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센터에서 이 청정원으로 수주된 품목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학교명,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넣어주신 세부 메모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위, 수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업체에다가 이 시스템을 통보를 해주시게 되면은 일일이 저희가 업체에 유선 연락을 하거나 메일로 보내주지 않아도 업체가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학교급식 센터에 납품하는 품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마 컴퓨터나 그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는 농가분들까지도 다 이것들을 만들어서 연락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그러니까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발주 단가 그리고 수주 단가 그리고 또 지정 수주 이것들을 저희가 이 단가표가 배부되고 EAT 수익 견적이 들어오는 그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를 미리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EAT에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발주 발주서를 올리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수주 가격이 입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농가까지도 자동으로 수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주서 한 달 단위 업로드가 끝나고 나면은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시스템에 발주서가 업로드가 끝났다고 통보를 해주시면은 업체에서는 이렇게 학교별로 들어온 주문 내역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 발주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교에 공급되는 날짜이고 납품일도 여기도 실제로 이 납품일은 하루 땡겨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납품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일이 3월 28일 그리고 농가 납품일도 3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주일과 납품일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반드시 업체는 이 발주일 기준으로 하루 전날 늦어도 적어도 하루 전날에 센터를 입고를 시켜줘야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3월 4일날 이렇게 치즈과학고에 이 품목을 배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은 발주단가, 수주단가, 이 지정수주 이 세 가지를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시스템에 이 발주서를 업로드할 때 가격이 여기 주문단가를 자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업체에 정산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또 미리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발주서가 올라온과 동시에 이렇게 자동으로 업체를 매칭을 해주는 지정수주까지가 달려 있으면은 이 발주서 하나를 올림과 동시에 우리 발주서 시스템의 발주서 등록과 그 다음에 업체에 정산할 수 있는 수주 단가 그리고 업체에다 발주하는 지정 수주까지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발주서를 등록을 하고 나서 업체한테 일일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업체에서 매월 말에 정산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따로 조정을 안 하셔도 이 세 가지만 미리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미리 모든 게 다 이 한 달 단위의 내역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추가되거나 취소되는 품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들만 날짜에 맞게끔 시스템을 꼼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꼼꼼하게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업체한테 다시 수정된 내역을 통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수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품을 열어서 개별적으로 여기서 중량을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건을 동시에 수정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뭐 시프트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셀을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하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품목을 바꿔야 한다 할 때는 수주가 돼 있으면 품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주를 먼저 삭제를 해주시고 수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아까 청정원 거라서 이제 수주가 풀렸는데 수주를 삭제를 해주시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품목군이 만약에 이건 일반 공산품이 아니다, 뭐 지역가품이다 할 때는 이렇게 지역가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공급 현황 같은 경우도 이게 이거를 수량을 바꾸게 되면은 자동으로 수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량을 다 하나씩만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수량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수량을 변경하면 여기서 중수량은 1kg
수량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수량 변경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 비고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관청 초에 15일 날 공급되는 허니 유저 드레스 소스가 만약에 날짜가 발주일이 선생님이 15일이 아니라 하루 땡겨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날짜를 3월 14일로 하루 땡겨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구글 현황에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15일이었는데 하루가 땡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선입고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원 발주일은 15일인데 이것들이 14일로 바뀐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날짜를 돌리도록 하고요. 공급 현황을 다시 해제할 때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일괄 설정 들어가셔서 선입고에서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선입고가 다시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한 건 한 건 변경하는 거는 한 건이라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괄 변경해서 이렇게 기능들이 열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건이더라도 뭐 일괄 변경해 주시면 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동일한 품목을 뭐 변경하실 때도 여러 건을 이렇게 동시에 지정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품목군을 바꾸는지 이렇게 일괄 변경할 수 있는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은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오늘 정산이나 이 부분까지는 좀 교육을 하기가 좀 헷갈리실까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당장은 저희가 이제 지금 발주서 아마 수의 견적 들어오는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바로 좀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교육을 드렸고요. 반드시 발주 단가, 수주 단가, 지정 수주를 해주시면은 이 발주서를 등록하실 때 모든 기능들이 다 일괄적으로 다 등록이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분들이 발주서 업로드 이후에 하실 업무들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들더라도 이 부분들을 조금 그 이익 전적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참석하신 교육자분들 센터 중에 실제로 우리는 이 불ly미 품목 관리와 상품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것들을 쓰기가 어렵다고 말하시는 데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불림이 품목 관리는 지금 임실 같은 경우도 농산물, 대부분 이제 센터들이 농산물하고 지역가공품 이제 공유 정도만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농산물은 이거는 이제 나이스 기준으로, 품목 기준으로 해서 나이스 기준표로 저희가 이게 분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요청하시는 데는 똑같이 나이스 기준으로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입고나 수량 변경 추가 등의 서류에 반영이 안 되도록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실제 수발조 관리에서 이제 학교에 명세서를 보내는데 여기 시스템에는 변경된 대로 이제 담당자분들이 다 수정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이제 서류에는 이것들이 원 상태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변경한 내역들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출력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일단은 그 부분은 전제로서는 여기서 바로 그게 반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변경 없이 서류를 보내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원 상태에서 서류를 보내드리고 나서 시스템을 선입거나 순환 변경 추가 변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그 시스템에 있는 내역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기능을 좀 저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개발사랑 한번 그 상의를 해보고 제가 한번 그러니까 다들 계약 변경을 안 하시려고 해서 힘들어서 어쨌든 진앙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다른 신분들하고는 좀 특수한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개발사하고 통화하고 제가 그 정책 팀장님한테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매핑 관리를 등록할 때 발주처도 필수값으로 돼 있는데 매핑을 해도 식품설명서 같은 잠시만요. 매입장면 잠시만요. 이거 순창과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일단은 저희 시스템 자체가 이제 진짜 그 김동호 사무장님이 주문해 주셨는데 저희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는 이제 발주처별로 이 주문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발주처도 일단은 필수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학교 발주서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 정확한 명칭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학교 기준으로 이 시스템이 등록이 되는 거라서 이 학교 급식 기준으로, 그러니까 학교 발주처 기준으로 이 시스템에 품목이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발주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품명과 식품 설명으로 매칭은 되는데 발주서를 업로드할 때는 어느 학교에 발주서가 업로드가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해서 학교별로 다 등록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는 학교가 상관없이 그냥 품목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시스템에 등록을 하시고 이 화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발주처를 이렇게 빼시면은 발주처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화면을 편집해서 쓰시는 쪽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주처에 따라서 이게 학교별로 매칭이 되고 소분을 이제 센터들이 대부분 이제 소분을 직접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분할 때도 어느 학교에 어떤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들이 표기가 되고 이게 또 바코드 라벨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는 발주처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거는 필수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서 시스템에 매입 잡는 기능을 물어보셨는데 이 메뉴에서 기준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입재고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재고 관리에서 들어가셔서 이것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상품 같은 경우 뭐 감자 친환경 같은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번에 매입을 1톤 정도 했어. 그러면은 이 상품을 반드시 이제 이거는 품목이 아니라 상품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가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하고요. 뭐 공급자가 없을 때는 공급자를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군산 먹거리 통합전에서 우리가 감자를 1톤을 매입을 했다면 단위를 1kg 단위로 해주시면 되고요. 매입 단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입고 수량도 1톤이면은 이런 식으로 1톤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증이 있으면은 인증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원산지도 정확하게 아실 때는 원산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매입 버튼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게 매입으로 잡히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재고로 학교 급식에 나가는 수발주에서 재고로 또 수주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매입을 잡아 놓으신 다음에 수발주 관리에 가시면은 이 주문 상태인 것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수주와 수주 재고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수주 재고, 아까 거기서 매입을 잡아서 이거를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수주 재고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상품이 여기에 등록이 되고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매입을 잡았던 그 상품으로 수주를 하게 되고 이 수주가 여기에 주문량이 나간 만큼이 또 아까 입고 관리해서 다시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이만큼 수량이 차감된 나머지
재고량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순창에서 일단은 그 매입 잡는 기능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상품명 매칭인데 발주처가 필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김종사님 또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시스템 자체가 이 발주처가 있어야만 이제 순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센터 그 지금 사무장님이 근무하시는 곳과 이제 그 순창 농협에서 순창 농협에 공급하시는 입장이지만 다른 센터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에서 발주서 아니 그 학교에 납품되는 거래명세서도 출력을 하셔야 하고 또 농산물을 소분 포장할 수 있게끔 라벨도 출력을 하셔야 하는데 그 라벨에는 반드시 이 발주처와 품목 그리고 중량 그리고 인증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순창을 제외한 13개 시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서류와 그다음에 라벨까지도 다 출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주처가 매칭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한 경우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고려를 하지 않았고, 어차피 순창도 추후에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있고, 재단법인이 설립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재단법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학교 급식을 공급하실 때는, 그때는 다시 아마 이 발주처가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반영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까 그거는 제가 이제 매입을 안 잡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매입을 잡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감자 친환경 같은 경우가 지금 4월달과 발주소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근데 감자 친환경 같은 경우가, 군산에서 감자 친환경 같은 경우를 저희가 오늘 단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삭제를 하고, 매입 단가가 3,000원에, 네, 오늘 1톤을 가져왔어요. 군산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감자층이 생성이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은 감자층이 여기 1톤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수발주 관리로 가서 약간 이 필터를 풀어주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까 감자를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품목에서 감자 친환경만 보고요. 감자 친환경 같은 경우가 이제 수주 이것들을 이게 이제 지정 수주가 돼 있다 보니까 수주가 된 거고요. 이만큼만 이제 수주를 삭제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고로 수주를 잡다면은 이거를 한 건으로 잡을 때는 그냥 여기 한 건의 재고 수주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우리가 아까 입고 등록한 1톤짜리 감자로 수주를 하겠다는 이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등록하기 때문에 일괄 수주 재고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군산에서 등록한 3,000원짜리 단가 3,000원짜리에 감자가 1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등록된 3,000원에 군산 센터 걸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주가 완료가 됐고요. 다시 입재고 관리해서 이 상태에서는 아까 1톤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제 아까 그만큼 수주된 만큼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진 수주된 만큼 나머지만 여기에 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매입을 잡은 것들을 수주로 쓰시게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센터들이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저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장하시는 거를 실제로 우리 저장이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실제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시스템에 매입을 잡고 나서 수발주 관리해서 이런 식으로 수주를 하고 이 시스템에서 조회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실제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시스템에 주문 들어된 양만 차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소분하면서 발생하는 소분 감량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검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제
상품으로 학교식에 공급 못하는 이런 비품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는 건데 그 폐기되는 양과 소금 감량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기서 반영을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를 계산을 해주셔야만 대략적으로 재고가 얼마나 가는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리고 언제 또 우리가 이걸 다시 주문해야 할지를 좀 판가름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고를 잡고 또 수주에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재고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재고가 이제 잘못됐다 해서 수주를 삭제를 하시면은 아까 입재고 와서 다시 조회를 눌러보시면은 또 수주가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1톤으로 정상적인 물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입을 잡아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의 센터들이 센터간 거래나 이런 거래를 하실 때는 대부분 다 매입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매입 처리를 하실 때는 여기 입재고 관련해서 이렇게 입고로 잡으시고 입고를 잡으신 다음에 수발주에서도 그 입고 잡은 걸 기준으로 수주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정산 부분도 이 부분에 아까 그 일괄 수주 재고로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부분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고 잡으실 때 처음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톤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1톤을 한꺼번에 정산을 할 거면 일괄 정산을 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그때그때 학교에 뭐 3월 달에 200kg만 쓰면 200kg만 정산할 거다 하면 개별 정산을 눌러주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물건을 뭐 간혹가다 센터간 거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급하게 클레임이 걸려서 뭐 동네 아니면은 그 시군에 있는 마트나 아니면 도매상에게 물건을 바로 카드 결제하고 사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 결제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정산 완료를 누르시면은 이 부분들은 정산이 이미 끝났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산에도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 정산 기능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1톤을 우리는 한꺼번에 월말에 한꺼번에 이 300만 원을 지급할 거면 일괄 정산을 체크하시고 이거를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수주를 하시면은 수주 금액에서는 자동으로 이 금액이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주된 금액과 그 다음에 이 입구에 있는 금액을 합산해서 매월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수주를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임시 거다 보니까 다시 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없으면은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유튜브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조금 중간에 버벅대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서 저희가 뭐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저희 채널이요. 일단은 오늘 교육은 저희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수정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채널을 만든 상태이고요. 전부 먹거리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전부 먹거리 통합센터라고 치시면은 저희 채널이 있고요. 네. 여기 채널 가시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오늘 교육한 거는 좀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센터에 다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학기 중에는 다들 시금센터가 바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오늘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일로 한번 배포는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교육 영상을 그 매뉴얼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것들도 저희가 그 제작이 끝난 이후에 저희 시스템 내에서 바로 링크를 통해서 그 매뉴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저희 전라북도 전북 특별자치도
만 개발해서 저희 14개 시군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동영상 자체를 저희가 이 구독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좀 볼 수 있게끔 해놓을 거라서요. 여기 채널에 좀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강좌는 제가 편집하고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고 올린 다음에는 저희가 그 시군 센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교육 받느라 수고하셨고요. 혹시라도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교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상 교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